안녕하십니까. 카빅스의 최상기입니다. 좀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이번 방송 세계표준순정진단기 탄생에 관한 이야기의 6가지 이야기는 실제 정비하고는 좀 무관하게 이런 순정진단기 탄생 배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급하시거나 이런 배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런 시간을 준비한 것은 아쉬운 점, 사실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자신의 권리가 어디까지 있고 현재 그게 얼마나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큰 흐름, 어떻게 해서 이런 순정진단기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한국은 어떤 상황이며 앞으로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이런 거를 한번 방송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궁금하신 정비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질 않을 거지 않습니까? 뭐 앞에도 말씀드린 왜 미국에서는 공개하는 그런 제조사가 한국에는 왜 공개를 안 합니까? 내지는 언제 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현재 밝혀진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 것 같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좀 딱딱한 이야기를 6번에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차량 소유자의 정비에 대한 권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자동차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 부품 가격 공개, 기술 지도 및 교육, 고장 진단기 정비 매뉴얼에 대한 준수사항, 고장 진단기 제작 자료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차량 소유자의 정비에 대한 권리는 대한민국 자동차 관리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32조 2항에 보면은 여기에 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죄송합니다, 정비업자라는 표현을 사실은 정비를 하신 분들은 안 좋아하시는데 대한민국 자동차 관리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읽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공식 표현이다 보니까는 또 구매도 자동차 정비업자만 한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여튼 정비업자에게 자동차의 점검과 정비 검사에 필요한 중요한 것이 빨갛게 표시된 겁니다. 기술 지도 교육과 고장 진단기, 정비 매뉴얼 등 정비 관련 장비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 다음 이 경우에 기술지도 교육 대상 방법 및 이 제공 방법들은 국토교통부령에 의한다라 해서 사실 자동차 관리법이 가장 기본이 되는 모법에 해당됩니다. 3의 2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은 정비 매뉴얼, 고장 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 제43조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 제공한다. 이게 뭐냐면은 자동차 검사소가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1급, 2급 검사소가 국내에 한 1600개 정도 있습니다. 한데 전자제어장치에 관련된 자동차 고장 진단을 하려면은 검사기가 있어야 되죠. 한데 그런 검사기를 만들려면은 이런 자동차 제조사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면 고장 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있습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가지고 자동차 부품 가격 자료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자동차 관리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은 2017년 10월 24일입니다.
이제 막 1년이 되었죠. 자,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관리법이 가장 기본이 되는 모법이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모법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만들어서 표현한 부분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입니다. 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49조 3에 보면은 이 제작자 등 여기 아까 자동차 정비업자라고 표현한 부분이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냥 일반 정비업을 하시는 분이라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 제작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입니다. 제작자 등이라는 것은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 부품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에 고시하는 자동차 부품의 소비자 가격 자료를 해당 제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하여 가지고 보면 대한민국 차량 수요자는 자동차 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자동차 제조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비업체 기술 지도 및 교육에 대한 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49조 4항에 보면은 기술 지도 및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자동차 제작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온라인 교육을 하거나 CD, DVD 등 영상 녹화물을 통한 시청과 교육을 하거나 교재 및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서면 교육을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져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자동차업자, 죄송합니다. 이게 법에서 자동차 정비업자로 하기 때문에 따라서 표현을 한다면은 자동차 정비업자는 자동차 정비 관련된 기술 지도 및 교육을 자동차 제조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영상 녹화물 교재 등을 통하여서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개정된 내용은 2018년 6월달 올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받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또 이런 정비업체에 대한 기술 지도 교육 부분은 제가 자동차 제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되지만은 오프라인으로 실제 여러분들이 받는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준수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야의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진단기 및 정비 정보 제공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법 32조에 따라서 제공해야 되는 장비와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서 장비, 고장 진단기, 여기 고장 진단기라 하면 고장 진단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부분이 저도 2016년도에 자동차 관리법을 만들 때 국토부 회의를 여러 번 참가한 적도 있고 잠을 한 적이 있는데 참 법을 만든다는 게 참 힘들고 이게 어떻게 표현해도 이게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고 이게 안 지켜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참 아쉬운 부분 여기 이제 장비 고장 진단기를 팔아야 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법규에서는 고장 진단기 하드웨어는 국제 규격으로 통일된 거로 해야 하고 프로그램을 팔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고장 진단기를 팔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현대기아도 고장 진단기를 여러분이 살 수 있고 GMMDI는 당연히 여러분이 살 수 있고 또 많은 수입차 업체들의 고장 진단기는 제3위 업체들이 팔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 벤처 같은 경우도 따지긴 하지만 5천만 원 정도 내면 살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고장 진단기를 제공한다 하는 것은 조금 약하고 이런
고장 진단 프로그램을 판매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미국의 수준에 따라가는 부분인데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좀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 자동차 관리법을 고치신다면은 이 자료를 참고해서 좀 더 명확하게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로서 정비 매뉴얼, 여기 정비 매뉴얼에는 정기회로도, 부품 조립도, 진단 가이드, 전자부품 카탈로그, 차체 정비 매뉴얼들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비 매뉴얼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한 표현도 2016년도에도 아주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 가이드다 해서 진단 가이드는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기 좀 어긋난 부분이 전자부품 카탈로그죠. 사실은 해외에서도 전자부품 카탈로그는 뭐 EPC라 해서 별도로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그것보다 더 엄격하게 정비 매뉴얼에 전자부품 카탈로그 등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정비 매뉴얼에 전자부품 카탈로그를 포함해서 서비스하는 업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자동차 제작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작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대한민국 자동차 정비업자는 고장 진단기, 여기서 고장 진단기를 하면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내용이고, 정비 매뉴얼 등을 자동차 제조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 검사에 대한 권리입니다. 사실은 자동차를 소유하시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기간이 되면은 자동차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영업용 다르고 이 승용 다르고 한데, 전자제어장치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이런 자동차 검사를 받는데 전자제어장치도 검사를 하게 의무화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그리고 계속 이렇게 자동차에 대한 검사 법규가 까다로워지면서 배기가스 관련된 센서라든지 부품의 이상까지도 검사하게 법은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법규에 따라서 검사를 하려면은 자동차 검사소에 전자제어장치를 완벽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기가 공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무상 제공 자료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 검사에 대한 권리를 위하여 가지고 제작자들은 자기 인증을 한 자동차를 최초 판매한 날, 여기 어렵게 자기 인증이라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차를 처음 판매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호 5의 2 각호의 자료를 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작자 등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내고,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차량 소유자는 자기 자신이 운행하는 모든 전자장치에 대한 고장검사,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정상동작 검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고장진단기 제조업체는 교통안전공단을 통하여서 다음 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고장진단기 제조업체라면 저 같은 경우에 해당되겠죠. 고장진단 및 배출가스 관련된 장치의 확인을 위한 통신규약, 암호화 알고리즘, 정비 매뉴얼. 사실은 이런 통신규약과 암호화 알고리즘, 정비 매뉴얼을 어떤 대표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였는데, 쉽게 얘기하면 고장 진단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유는 대한민국 차량 소유자가 올바른 검사를 받기 위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별표 5의 2입니다. 무상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인데 이 부분은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2017년 7월 달에 신설을 지었습니다. 검사용 고장 진단기.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 분들은 그 정비샵을 하시기 때문에 검사용 고장 진단기 잘 모르실 건데, 자동차 검사소, 1급, 2급 자동차 검사소에도 검사용 고장 진단기가 들어가고, 카메라의 경우도, 카메라의 KS라는 브랜드로 약 한 150개에서 200군데 정도의 검사소에 진단기를 공급하였습니다. 검사용 고장 진단기 제작을 위해서 받아야 되는 자료는 센서 고장 진단 코드 목록과 고장 진단 코드를 읽기 위한 통신 규약을 받고, 그 다음에 배터리 최대 최소 셀 전압. 아마 이건 이제 앞으로 전기 자동차의 시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규격입니다. 그리고 검사 중 발생한 고장 진단 코드 삭제를 위한 자료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고, 이런 자료는 다음 장치의 것에 포함하여야 한다 해서 적응순환 제어, 크루즈 컨트롤이죠. 코너링 조명등, 타이어 공기압, TPMS죠. 조향각도 제어 장치, 비상 자동 제어등 장치, 농동용 머리지 헤드 램프를 이제 농동용 머리 지지대로 표현했고요. 액티브 후드, 농동용 후드 시스템, 농동형 스테빌라이즈,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차로 유지 지원 장치, 오토 홀드 장치, 사각지대 감지 장치, 바퀴 잠김 방지식 제동 장치, ABS나 뭐 전자식 그 브레이크죠. 에어백, 좌석 안전띠 프리텐서너,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 후측방 접근 경고 장치, 전방 충돌 경고 장치, 최고 속도 제한 장치,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전자식 제동 장치, 자동차 안정성 제어 장치, 조절형 최고 속도 제한 장치, 지능 속도 제한 장치, 전기식 주차 제동 장치, 후미등 결함 알림 시스템, 전자식 차고 조절 장치, 구동력 제어 장치, 적응형 정조 등 전자 제어 서스펜션, 동력 지원 조향 장치, 전자식 사륜 구동 장치, 전자식 댐퍼 조정 장치, 긴급 제동 신호 장치. 법에서 이 34가지 장치에 대해 가지고 진단을 할 수 있는 센서 고장 코드와 고장 진단 코드, 알고리즘 등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달에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참 이 법규를 만드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017년도 법규는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표현할 수 있는 쉽게 아까 말씀드린 제네시스가 전자제어장치가 한 32개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EQ, G90이나 이 신차들이 나오면 더 많아지겠는데, 하여간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전자제어장치를 꼼꼼하게 다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 법규를 그냥 전자제어장치 등을 제공한다라고 하고 한 4개 내지 5개만 했더니만은 자동차 제조사가 그 4개 내지 5개만 제공하면 되는 거라고 자꾸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는 34개로 꼼꼼하게 적혀 있지만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벤츠의 경우는 벌써 저장치가 50개, 60개, 70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34개 말고는 제공하지 않느냐 하면은 사실은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유추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모든 자동차 제조 장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된 부분이 이제 배기가스 문제가 많이 심각하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 검사할 때 배출가스 관련된 부분은 고장 코드뿐만 아니라 실제로 배출가스에 관련된 장치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관련된 장치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서 아래 것들 포함하는 실화 감시 장치, 미스파이어죠.
그 연료계통 감시장치, 기타 부품 감시장치, 또 촉매 감시장치, 가열식 촉매 장치, 증발가스 계통 감시장치, 2차 공기 공급 계통 감시장치, 에어컨 계통 감시장치, 산소 센서 감시장치, 가열식 산소 센서 감시장치, 배기가스 재순환 계통 감시장치 등 참 법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배기가스 관련된 웬만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품들, 물론 또 이 법 자체도 여기에 규정된 11개만이냐가 아니고 이러한 예와 같이 배기가스와 관련된 어떤 장치에 대한 것은 제공하여야 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 잘 해놓은 부분이 이 통신규약과 암호화 소스 작동 알고리즘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제조사가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이 앞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 진단기를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이젠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내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이모빌라이즈의 분할 문제도 있지만은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은 이 무선 통신으로 해킹을 하여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해커가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을 지금 자동차 제조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차량 통신을 하기 위한 이런 암호화 소스까지 제공한다면은 그런 해커들이 이런 암호화 기법을 가지고서 자동차 안에 통신하는 모든 내용들을 쉽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참 법은 잘 만들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암호화 소스 알고리즘까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진단기를 만들려면 필요하긴 하지만은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동차 제조사가 주신다면 참 감사하게 받아야 되겠죠. 물론 이제 모든 장치에 대한 자료라기보다 주차 보조 등 경험기, 창 닦기기, 뭐 후미 등 소리 발생 장치, 과학 차단 밸브 이런 것에 대한 자료, 모의 구동을 하기 위한 자료라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소에 자기 진단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기회로도, 부품 분해 조립도, 진단 가이드, 차체 정비 매뉴얼 등, 그리고 그 밖에 교통안전공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모든 자료를 사실은 자동차 제조사는 대한민국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 검사를 위한 권리를 위하여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자동차 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이 표까지 해서 되어 있는데, 전기전자장치에 대해서 여기에 원동기, 법이다 보니까 뭐 자동차를 원동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법에서 원동기라는 것은 이 모터장치, 쉽게 사람이 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엔진이나 모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이제 원동기라 하는데, 이런 쉽게 자동차 전자제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을 검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34개 자동차 전자제어 장치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만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퀴 잠김식 제동장치, 구동력 제어장치, 전자식 차동 제한장치, 차체 자세 제어장치, 에어백 순환장치 등 안전운전과 관련된 안전운전 보조장치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기능이 제공되는 장치를 이용한 검사를 받을 권리가 차량 소유자에게 있고, 차량 소유자에게 이러한 검사를 제공해줄 의무가 자동차 검사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검사소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장치를 구입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현재는 이런 기능을 모두 제공하는 자동차 검사 장비,
최신 차량에 대해서 수입차를 포함해서 상용차를 포함해서 모두 제공하는 자동차 검사 장비 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서 한국에서 판매된 모든 자동차에 대한 정비 정보나 진단 프로토콜이 공개되어야 되는데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법적인 이야기를 제가 좀 강조해서 하다 보니까는 목이 많이 잠겼는데, 자동차 소유자의 정비에 대한 권리입니다. 물론 정비에 대한 권리, 미국에서는 right to repair라 해서 아주 익숙하게 이용되는 용어이지만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right to repair라는 법이 따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은 자동차 관리법과 시행규칙, 시행령의 그 내용은 충분히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비에 대한 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대한민국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자동차 제조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자동차 정비업자는 자동차 정비 관련된 기술 지도 및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 자동차 정비업자는 고장진단기, 숍대를 포함한 고장진단기와 정비 매뉴얼을 자동차 제조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의 모든 전자장치에 대한 고장검사, 배출가스 관련된 장치의 정상동작 검사를 받을 권리가 있고, 대한민국 고장진단기 제조업체는 고장진단 및 배출가스 관련된 장치 확인을 위한 통신규약과 암호 알고리즘과 정비 매뉴얼 등의 자료를 아주 편리하게도 교통안전공단을 통하여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된 대한민국 차량 소유자의 정비에 대한 권리입니다. 예, 이상 좀 딱딱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많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대한민국 차량 소유자의 정비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표준순정 진단기 탄생의 두 번째 이야기로 대한민국 정비에 대한 권리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법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한 90% 정도, 아까 조금 앞섰다 한 부분은 이 고장진단 소프트웨어를 자동차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해야 된다라고 미국같이 되어 있으면 참 진단기를 사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완벽한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긴 하지만은 대체로 이 법만 잘 지켜진다면은 많은 정비사분들이 사실은 진단기 고민 안 해도 될 정도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짝퉁 진단기를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헤매고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정비에 대한 권리, 법규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빅스 최상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